빛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위 불빛들 켜져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 독일 미넨의 한 병실,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천천히 숨을 내쉬고 있었고 그녀의 귓가에는 조용한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이 병실에 퍼지자 함께 있던 환자들과 간호사들까지 모두 눈시울을 붉히기 시작했죠. 도대체 이 한국 노래가 그녀에게 그리고 이 병실에 있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이기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놓지 못하는 걸까요? 과연 이 노래 속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독일 여성이 평생 잊지 못한 이 노래, 그리고 그 노래가 이어준 인연.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벳 마이어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음악을 가르치며 딸 하나를 홀로 키운 60대 엄마이자 작년 말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환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독일 미넨의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숨을 쉬는 것조차 점점 힘들어지고 의사들은 제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죽음이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제 곁에 늘 함께해준 한 곡의 노래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매일 그 노래를 듣습니다. 한국어로 된 오래된 가요인데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진 못해도 노랫말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쓰다듬어 줍니다. 그 음악을 듣고 있으면 제가 누구였는지,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 그 모든 게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간호사들은 종종 묻곤 했습니다. 왜 이렇게 낯선 노래를 반복해서 들으시나요? 제 딸 역시 어느 날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노래는 대체 어떤 의미야?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이 가빠와서도 아니고 병이 더 깊어져서도 아니었습니다. 이 노래에 담긴 제 인생을 꺼내 보이기엔 조금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짧고도 깊었던 계절, 그리고 그 계절을 함께 해준 한 사람. 1992년 미넨의 겨울. 제가 살아오며 처음으로 따뜻하다고 느꼈던 순간들. 그 모든 시작은 한 피아노 선율과 한 곡의 노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문세, 옛사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곡을 제게 처음 들려준 사람은 멀고도 가까운 나라,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정민수. 그가 제 인생에 들어온 순간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아팠던 기억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어울릴지, 그저 짧은 인연이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와 함께한 순간만큼은 평생 가슴에 남았고 그 노래는 지금도 저를 위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2년 저는 27살이었습니다. 미넨 예술대학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고 있었고 그 해는 졸업 논문을 준비하느라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늘 가던 카페에서 음악을 듣는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늘 저만의 평온을 찾곤 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에서 자료를 정리한 뒤 익숙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초겨울의 눈이 조용히 흩날리고 있었고 카페 안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맞은편 자리에 앉은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인상이었습니다. 검은색 머리에 선이 또렷한 얼굴, 그리고 진지한 표정. 그 사람은 조용히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었고 마치 혼자만의 세계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학교 도서관에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우연히 같은 책을 동시에 집으려다 손이 겹쳤고 그제야 저는 말을 걸게 되었죠.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제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 유학생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어 발음은 아직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는 단어 하나하나를 진심을 다해 말하려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잠시 대화를 나눈 뒤 그 사람이 들고 있던 책이 바로 제가 전공 중인 음악 심리학 관련 서적이라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도 음악 교육을 공부하고 있었던 거죠. 그 후 우리는 학교 안팎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독일에서 교육 시스템을 비교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민수는 항상 조용했지만 음악에 대해 말할 때만큼은 눈빛이 깊고 따뜻해졌습니다. 그가 말하길 음악은 사람의 감정을 꺼내주는 거울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고 그와 나누는 대화가 점점 기다려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게 조심스레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아끼는 노래예요. 이문세라는 한국 가수의 곡인데 옛사랑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리고는 워크맨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테이프가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동안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사는 아마 이해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음악은 언어를 뛰어넘는다고 믿어요. 처음 듣는 한국어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멜로디는 마치 제 감정을 그대로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따뜻하고 때론 쓸쓸하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저는 이어폰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는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사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어요. 뭔가 오래된 감정을 건드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잊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 사랑했던 사람,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사람을 한국에서는 첫사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이 하나쯤은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 그 사람과 함께한 순간을 잊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노래를 자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 논문을 쓰는 밤,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조용히 그 음악을 틀었습니다. 정민수와 함께한 짧은 시간들이 그 노래와 함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와의 인연은 빠르게 가까워지지도 거창하게 타오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조용하게 제 마음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죠. 그가 건넨 음악 한 곡이 제 인생의 첫 페이지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정민수 씨와의 만남은 처음엔 그저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은 어느샌가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고 카페에서도 서로 먼저 인사를 건넸고 점심시간엔 가끔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저는 음악이라는 언어로 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언제나 한 박자 느리게 그러나 정확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무언가를 강요한 적도 서두르거나 묘한 분위기를 만들려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했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자연스러웠고 때로는 그가 없으면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학교 근처 공원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날은 눈이 살짝 쌓인 맑은 날이었고 사람도 거의 없어서 유난히 조용했지요. 그는 나무 벤치에 앉아 작은 휴대용 스피커를 꺼내더니 조용히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그 안에서 들려온 노래는 다름 아닌 그가 처음 제게 들려줬던 이문세의 옛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음악을 들었습니다. 이미 수십 번은 들었을 멜로디였지만 그날따라 더 깊게 가슴에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엘리자벳 씨는 음악을 들을 때 표정이 참 다정해져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제게 그렇게 보일까? 음악을 들을 때마다 따뜻한 기운이 돌게 만드는 사람이니까요. 그 후로 우리는 종종 음악을 함께 들었습니다. 독일 음악, 한국 음악, 클래식부터 민속 선율까지 어떤 장르를 들어도 우리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말보다 더 많은 걸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걷는 시간, 카페에서 나란히 앉아 있는 순간, 심지어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조차 하루 중 가장 빛나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는 건 크게 두근거리거나 영화처럼 드라마틱한 순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곁에 있을 때 내가 더 나다워지는 느낌, 그게 아마 좋아한다는 증거였을 겁니다. 그는 저에게 자신의 유학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다고요. 그 말이 너무도 담담하게 들려서 처음엔 별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말을 곱씹게 되었을 때 제 마음 한쪽이 묘하게 쓸쓸해졌습니다. 나는 왜 그가 돌아간다는 사실이 슬플까? 우리는 연인이 아니었고 사적인 약속을 주고받은 적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저 음악을 좋아하는 두 사람이 잠시 같은 도시에서 마주쳤을 뿐인데도 그의 존재가 제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자주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문세의 목소리는 매번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떤 날은 따뜻했고 어떤 날은 왠지 모르게 아팠습니다. 그 노래 속에는 제가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조용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마음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노래가 제 감정을 대신해 주는 것 같았죠. 그 계절은 짧았습니다. 정말로 계절 하나만큼의 시간. 하지만 그 시간 속에 저는 그 누구보다도 제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게 되었고 누군가를 향해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매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비록 그 계절이 곧 지나갈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의 저는 그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고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민수 씨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처음에는 그저 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했고 어쩌면 그도 미네에 더 머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믿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엘리자벳 씨, 다음 달 말이면 비자가 끝나요. 아마 곧 귀국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자 제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제 겨우 서로를 조금 알게 된 것 같았는데 이제 막 음악이 말보다 더 깊은 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헤어져야 하는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자꾸만 그와의 시간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날은 며칠일까? 몇 번 더 마주칠 수 있을까? 몇 번의 노래를 함께 들을 수 있을까? 우리는 여전히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카페에서도, 조용한 음악 속에서도. 하지만 예전처럼 웃는 데에는 조금 시간이 걸렸고 어떤 말들은 쉽게 꺼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 속에도 어딘가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가 이 계절의 끝을 알고 있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하루는 그가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그가 직접 녹음한 테이프와 짧은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 제 마음입니다. 이별의 노래가 아니라 기억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테이프 속에는 그가 직접 연주한 피아노 선율과 함께 이문세의 옛사랑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그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때로는 떨리기도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가 제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귀국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학교 근처 작은 공원에서 마주했습니다. 예전처럼 음악을 틀었고 그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자벳 씨, 고마웠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애써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떠났고 그 이후로 저의 일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같은 카페, 같은 도서관, 같은 거리였지만 그가 없는 공간은 어딘가 낯설고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공부에 집중하려 애썼고 졸업 준비를 하고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쓰고 바쁘게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방 속엔 그 테이프가 있었고 밤이 깊어질수록 그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그와 나눈 시간은 짧고도 조용했지만 제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그저 음악을 이론으로만 접근하려 했고 감정보다는 구조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수 씨와 함께한 그 계절은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지는지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그 계절이 지나간 뒤에도 저는 여전히 그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 사람이 내게 들려준 노래는 제 마음 한구석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딸이 제게 그 노래에 대해 다시 묻기 시작한 건 어느 날 병실에서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숨이 가빴고 진통제를 맞은 뒤 겨우 진정되었을 때였죠. 딸은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얘기 다 들어줄게. 그 노래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누구였는지 나 알고 싶어.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였고 지금 와서 누군가를 다시 떠올리는 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민수라는 이름, 미넨에서의 겨울, 그가 들려준 음악, 공원에서의 침묵, 마지막 인사 그 모든 걸 하나하나 꺼내어 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병실에 혼자 남아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사이트를 검색했고 독일 유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유학생 명단이 남아있을 리 없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서울대학교 동문회 메일도 보내고 심지어 이름이 같은 사람들에게 SNS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아무 소식도 없어 보일 무렵 어느 날 아침 딸이 핸드폰을 들고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혹시 이 사람 이름 기억나? 정민수 이분이 자기 예전에 미넨에서 유학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 화면 속에 뜬 이름, 익숙한 그 글자들. 그 아래 적힌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혹시 엘리자벳 마이어 씨를 아시나요?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메시지를 눈으로 따라 읽는 순간 제 안에 꽁꽁 묶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지만 폐 안쪽이 찢어지는 듯 했고 그마저도 숨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딸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분 지금 독일에 계신데 여행 중이래. 만나 뵙고 싶어 하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는 어지럽고 마음은 소란스러웠고 이제 와서 그를 만난다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 나의 지금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 있을까? 아니, 이건 그냥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망설이다가
저는 딸의 권유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 씨, 정말 당신인가요? 저는 엘리자벳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메시지를 보낸 뒤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만 바라봤습니다. 답이 올지, 그가 기억을 할지, 아니면 이미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진동이 울렸고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엘리자벳 씨, 정말 반가워요. 지금도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한 문장을 읽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저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으며 이 몸은 예전과 너무 달라져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그 공원에서 그와 나란히 앉아 있었던 그때처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만나요. 그 말을 꺼낸 뒤 제 심장은 무섭게 뛰었고 입술이 말라붙는 듯 했으며 동시에 오랜 시간 멈춰 있던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그를 만나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난 건 병원 앞 정원에서였습니다. 딸이 휠체어를 밀어주며 저를 조용히 바람 쐬러 데려가 주었고 그곳 벤치에는 나이 들어 수척해졌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제가 다가가는 걸 보고 조용히 일어섰고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까봐 숨을 꾹 참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서로를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확인하려는 듯이 오래된 악보를 다시 넘겨보듯 천천히 시선을 머물렀습니다. 그는 마치 어제 만났던 사람처럼 다가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이러고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감정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 정말 당신 맞네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벤치에 함께 앉은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민수 씨는 매일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기타를 들고 와서 조용히 제 곁에 앉아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고 예전처럼 작은 도시락을 싸와 함께 점심을 먹기도 했습니다. 병실 사람들은 그가 오면 조용히 병실을 비워주었습니다. 다들 그가 어떤 존재인지 묻지 않았고 저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기타를 꺼내더니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연주해 드릴게요. 이 노래 기억하시죠?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멜로디는 그때 그 곡 바로 옛사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노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멜로디는 여전히 따뜻했고 가사는 여전히 아렸으며 그의 목소리는 더 낮고 깊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첫사랑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그 노래가 끝났을 때 그는 제 손을 조용히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곁에 있어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그 말이 세상의 어떤 약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병실에 간이 침대를 놓고 저와 함께 밤을 지새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면 제 손을 잡아주었고 숨이 가빠지면 등을 쓸어주었으며 한밤중에도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며 제 불안을 달래주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요즘 웃는 얼굴이 많아졌어. 민수 씨 덕분인 것 같아.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 덕분에 저는 다시 사람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고 음악이 다시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며 무엇보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칠 때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 봄이 조금만 더 오래 머물러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많이도 바꾸어 놓았지만 노래 하나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옛사랑이라는 노래는 저에게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이었고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믿었던 사람과 다시 마주 앉게 해준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병상에 누워 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지막에 가장 듣고 싶었던 목소리를 들었고 가장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났으며 가장 소중했던 노래를 다시 함께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어쩌면 그 한 곡을 다시 듣기 위해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노래를 함께 듣던 사람이 내 곁에 다시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제 인생이 충분히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내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당신은 제 마지막 사랑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저도요. 당신은 내 마지막이자 가장 따뜻했던 계절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 그 마음을 간직한 채 살아온 세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다시 마주한 인연.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다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잊지 못할 옛사랑 같은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랑은 때로 떠나가지만 진심은 음악처럼 남아 마음을 울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드렸기를 바랍니다.